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윤현욱 차장입니다. 자, 1장부터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강사 소개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4장 대형 어셈블리 부분인데요. 자, 이 과정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형 어셈블리 모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간략 부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급 선택 기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스피드백 기능과 어셈블리 구조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기능도 아실 수 있게 되죠. 작업 단계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단계까지는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실 거고 6단계, 7단계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고 직접 한번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략 부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간략 부품은 파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외형 정보를 메모리상에 로딩함으로 해서 메모리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 작업 속도가 개선이 되고요. 형상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메이트나 배치, 방향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동 및 회전도 가능하고요. 음영이나 음선, 실선 모드 표시도 가능합니다. 네, 형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나 면, 꼭지점 선택 또는 일치 조건을 주실 수가 있고 물성치 값도 계산을 하고요. 간섭 탐지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반적인 부품과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를 보시면 간략 부품의 경우에는 깃털 마크가 붙게 됩니다. 가볍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많은 수의 어셈블리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옵션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파일을 열기 전에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간략 부품은 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시스템 옵션의 성능으로 이동을 하시면 어셈블리 항목에 간략 부품으로 자동 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어셈블리 여실 때 간략 부품으로 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크기가 큰 어셈블리 열 때에도 지장 없이 오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옵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셈블리라는 항목으로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형 어셈블리 모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네모 안에 보시면 대형 어셈블리에서 이보다 많은 수의 부품이 있는 어셈블리를 작업할 때 자, 저는 지금 1000개 정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마 기본 옵션은 500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보다 큰 어셈블리를 열 때에는 자동으로 대형 어셈블리 모드로 연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교재에서 지금 이 부분을 100으로 수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10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이런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리슨 4번입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네, 많은 수의 파일이 한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유형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어셈블리 부분을 모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도 개수가 많아서 어떤 걸 열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오른쪽 하단의 빠른 필터에서 네, 최상위 어셈블리 필터링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상위 어셈블리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숨기게 되죠. 자,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처 트리를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간략화 되어서 부품이 열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파트 수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네, 254개입니다. 그럼 저희가 100개를 기준으로 대형 어셈블리 모드로 열어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이 됨으로 해서 대형 어셈블리 모드로 열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간략화로 열리게 되죠. 하지만 저희가 어셈블리 항목에서 모든 어셈블리는 간략화해서 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간략화 이외의 대형 어셈블리 모드 말고는 어떠한 어셈블리를 여신다라고 해도 간략화된 상태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 상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좀 바꾸어 볼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급 선택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품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과정에서 배우셨던 설정 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아래쪽에 표시 상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좀 보기 편하시겠죠? 자, 지금 사용할 것은 바로 이 표시 상태입니다. 자, 설정이랑 다른 점은 설정 같은 경우는 부품을 숨기고 표시하고자 할 때 기능 억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로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물성치 값도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표시 상태는 단순히 부품을 표시하고 숨기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성치 값은 달라지지 않고 메모리는 옵션에 따라서 자유롭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설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시 상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시 상태 아래쪽에서 오른쪽 번 돌려서 표시 상태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일명을 바꾸듯이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만든 이 표시 상태는 no hardware라고 이름을 부과를 해보죠.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볼트 또는 너트 이러한 것들이 많이 조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솔리드웍스 툴박스를 사용한 부품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툴박스를 잠깐 숨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부품이 작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선택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럴 때 고급 선택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위쪽 상단의 아이콘을 보시면 화살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메뉴 확장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적으로 메뉴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선택 기능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툴박스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어셈블리에 서브 어셈블리 포함해서요, 현재 어셈블리에 사용된 모든 툴박스 부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클릭 한 번만으로 수많은 파트를 선택한 것과 같은 효과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숨기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정창으로 이동을 했을 때 no 하드웨어라는 표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볼트가 없는 툴박스 부품이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죠. 자, 혹시나 좀 의심 가신다고요? 디폴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시 이렇게 툴박스 부품이 살아나고요. no 하드웨어를 클릭하시면 툴박스 부품이 숨겨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표시 상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마다 부품을 숨겼다가 표시했다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no 하드웨어 상태에서 새로운 표시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현재 표시 상태를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름은 support라고 이름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support 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정면으로 화면을 돌리도록 하죠.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고요. 단축키 쓰기. 자,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2D CAD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실 때에는 걸쳐지지 않고 포함된 부품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실 때에는 걸쳐지는 부품까지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쪽 쿠킹 에어리어를 제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쿠킹 에어리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숨기기 하시면 되죠. 자, 제가 원하는 부분만 나왔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서포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를 만들 건데요. 자, 이번엔 표시 상태를 다시 no 하드웨어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쿠킹 에어리어 쪽만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표시 상태 추가를 하시고요. 이름을 쿠킹 에어리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2D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어떠한 부품이 있던 간에 모든 부품을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앞쪽에 있는 일부 부품만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지죠. 네, 우선 정면으로 화면을 돌려놓고요. 그냥 드래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사용했던 고급 선택 기법을 한 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툴박스가 아니고요. 볼륨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육면체가 자동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가 6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그대로 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볼륨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역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셨다면 볼륨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셨다면 볼륨에 걸쳐지는 모든 부품 개념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륨 사이즈를 정의를 하셨다면 왼쪽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완료를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자,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눌려서 선택 방향 바꾸기예요. 자, 이 옵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선택한 옵션이 반전이 되게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려서 독립적 표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선택한 부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숨겨버리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미 반전을 했기 때문에 굳이 독립적 표시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린 김에 숨기기 버튼을 실행하도록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포트로 만들었던 부분은 숨겨지고요. 이렇게 쿠킹 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표시 상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하시고요. 이름이 조금 길어요. 자, 우선은 쿠킹 에어리어 앤드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부과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버너 버튼만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거를 되돌리기도 애매하고 일부 부분만 추가를 하면 되죠. 자, 그럼 커맨드 매니저의 어셈블리 항목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중간쯤에 보시면 숨은 부품 표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4차원 개념으로 현재 보이는 부품은 숨겨지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부품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 중에서 내가 다시 표시 모드로 바꾸고 싶다 하는 항목들은 그대로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 컨트롤 박스 부분만 제가 선택을 해서 현재 영역에서는 숨긴 게 되겠죠. 툴박스는 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부품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숨은 부품 표시 종료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다시 화면이 반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클릭했던 부품은 이렇게 표시 상태로 남게 되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표시 상태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표시 상태를 바꾸실 때마다 화면 보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손쉽게 설계 작업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양쪽 다 테이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풀이라는 설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전환을 해볼까요? 자, 풀이라는 설정을 클릭을 해보니까 네, 한쪽은 테이블이지만 한쪽엔 또 작은 추가 번호가 있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타입의 옵션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왼쪽 하단 화면을 보시면 표시 상태가 다 사라졌어요. 자, 일반적으로 표시 상태는 설정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표시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표시 상태를 설정과 링크를 끊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크해보면 아시겠죠?
자, 체크 항목을 해제하시고 확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이런 표시 상태가 풀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드셨던 표시 상태를 여러 가지 설정해서 한꺼번에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표시 상태를 서포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일부 부품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자, 피처 트리로 가서 조금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포트 프레임 엔드라는 어셈블리 안에 보시면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이런 서브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부품 표시 모드로 바꾸어 줄게요. 그러면 현재 설정에서의 표시 상태 서포트는 자, 왼쪽 테이블이 이런 버너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부품이 현재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모리상에서는 계속 그 부품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숨은 부품은 언로드, 즉 메모리에서 삭제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싶으시면 여기 최상의 어셈블리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숨은 부품 언로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현재 숨겨진 부품에 대한 정보는 메모리상에서 내려줌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구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어셈블리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서브 어셈블리는 기본적으로 그래픽에선 선택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은 다 파트 단위로 선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피처 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품에 대해서 가장 낮은 단위의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픽상에서 해당하는 부품을 선택함과 동시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하이 어셈블리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서요, 어느 단계의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하실 것인지 물어보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블 레인지 버너 이 설정을 이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굳이 트리에서 해당하는 서브 어셈블리를 찾지 않으시고 그래픽 모드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드팩이라는 기능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자, 스피드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트를 하기 위한 또는 부품을 이동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정보만 면 또는 부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형상은 고스트 이미지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자, 그만큼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가볍게 구동이 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메이트를 주기 위한 면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립은 가능하시면서도 형상을 그대로 보면서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죠. 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스피드팩을 적용할 서브 어셈블리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팩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자, 거기에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자, 메이트된 스피드팩 작성 또는 그래픽 스피드팩 작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픽 스피드팩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전체가 고스트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은 메이트된 스피드팩 작성. 지금은 메이트된 스피드팩 작성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자동으로 스피드팩을 만들어 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커서를 쭉 이동하면 동그랗게 바뀌나요? 저는 안 바뀌는데요. 자, 현재 여기 버너 부분은 고스트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되죠? 안쪽만 제가 버너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안쪽 부분만 셀렉트가 안 되는데, 자, 이것은 옵션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옵션에 보시면 자, 표시 선택 항목의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드팩 그래픽 1 표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커서를 움직였을 때 커서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면 현재 이 옵션이 켜져 있을 거예요. 자, 이 옵션을 꺼져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또 혹시나 켜져 있으신 분들은 한번 꺼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고스트 이미지 부분은 커서 부분에서 사라지면서 현재 그냥 그림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가볍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옵션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방금처럼 옵션 클릭 찾아서 클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단축키로 Alt S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t S를 누를 때마다 고스트 이미지가 표시가 되거나 표시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번 버너 더블 레인지 버너 어셈블리를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스피드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Alt X로 한번 변경을 해보죠. 해보시면 모든 부품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트가 들어가 있는 면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이트 면을 선택을 해서 상위 버전에서 메이트를 주실 수가 있고요. 자, 피처 트리가 다 삭제가 됐어요. 설정으로 가보시면 스피드팩은 설정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디폴트 설정을 선택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제품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장하고 닫을까요? 자, 이번에는 현재 조립이 된 상태에서 서버 어셈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표시 상태를 쓰면 참 편하죠. 자, 지금 설정창으로 이동해서 어떤 걸 해볼까요? 쿠킹 에어리어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 변경이 되면서 제가 원래 만들어 놓았던 것 이상으로 또 일부가 쿠킹 에어리어 표시 상태에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부품을 숨겨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다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부품도 숨겨야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부분 전체를 서버 어셈블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피처 트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부분은 버너 플레이트, 그리고 힌지, 그리고 어퍼 커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로어 커버, 위쪽에 있네요. 로어 그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구동하기 편하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자, 이것을 서버 어셈블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다시 조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전체 드래그를 이용해서 모든 부품을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이는 부품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새 하위 어셈블리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선택한 모든 부품을 이런 하위 어셈블리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역시나 가상 부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뭘로 변경해 볼까요? 그릴 언더바 탑 앤드 버튼이라고 이름 넣어볼까요? 버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조립이 되어 있는 부품도 선택을 하셔서 서버 어셈블리로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 서버 어셈블리로 만들게 되면 솔리드웍스는 이 하나의 어셈블리를 마치 하나의 부품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품이 열리도록 작업은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트로 조립하는 것도 상당히 난감하죠.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유동 어셈블리라는 기능입니다. 자, 하이 어셈블리를 유동으로 만들기, 움직일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요.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거나 부품 속성에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해결 방법에 고정 유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옵션을 유동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어셈블리 아이콘이 아니라 이런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마치 어셈블리에서 녹색 박스가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시죠? 자, 이러한 아이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동 어셈블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의미이냐? 서브 어셈블리 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단위를 그대로 상위 어셈블리에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유동 어셈블리입니다. 자, 단 조심하실 것은
어셈블리 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곳에 또 다른 부품들이 마구잡이로 메이트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한 점만 좀 주의를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표시 상태를 다시 전체 보기로 돌려볼게요. 자,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또 설정으로 이동을 해서 또 표시 상태 고르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매니저 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 상태를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풀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모든 부품이 다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하시고요. 네, 이 과정을 다시 하실 분들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덮어서 까시면 돼요. 자, 해당하는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사실상 설계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검토용으로 쓰는 개념이 강한데요. 자, 이것도 역시 옵션에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옵션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앞서서 보셨던 여기 성능 버튼으로 어셈블리 버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대형 어셈블리 아래쪽에 하나의 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보다 많은 수의 부품이 있는 어셈블리로 작업할 때마다 대규모 설계 검토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5000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옵션을 꺼놨어요. 그러면 5000개가 넘어도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따로 열리진 않습니다. 자, 굳이 이것을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같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도 그냥 놔두시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열기를 들어가시고요. 네, 이번에도 어셈블리 찾으셔야겠죠. 자, 최상위 어셈블리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 자, 풀 갓 그릴 어셈블리를 선택을 합니다. 열지는 마시고요.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옵션에서 세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간략 해제 모드나 간략 모드, 대형 어셈블리 모드나 대규모 설계 모드로 얼마든지 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PT에서 보셨던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인하고 닫으시면 돼요. 자, 굉장히 빨리 열렸죠. 실제로 저희가 테스팅한 결과 5, 6,000개 정도 되는 그런 어셈블리도 10초나 20초 이내에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장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측정 기능이라든가 또는 이런 단면도 기능은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고, 자, 혹시나 큰 어셈블리, 대형 어셈블리 상에서 단면을 보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 단면도를 보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표시 상태 기능과 같은 기능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 스냅샷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스냅샷 만들기 클릭을 하고 이름을 스냅 1이라고 부과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요. 자, 매니저 창 중에서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스냅샷이 있죠? 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스냅샷이 있고 가져다 대면 아래쪽에 코멘트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냅샷 작성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저장 후 닫아 볼까요? 그러면 제가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스냅샷 작성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좀 확대를 하고요. 스냅샷을 다시 만들어 보죠. 2번으로 만들고요. 자, 가져다 대면 지금 상태 그대로 미리 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냅샷을 만들어서 자, 이쪽을 한번 보겠다, 이쪽을 한번 보겠다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피처 트리로 이동을 해서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열 수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자, 그냥 풀 가드 어셈블리 전체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클릭을 하시고 선택적 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모든 부품을 다시 한번 더 로딩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큰 어셈블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를 여시면 안 되겠죠. 부분적으로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 열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파트 단위로 열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보여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신속하게 어셈블리를 만들기 위한 팁. 자, 그 부분에서 자, 첫 번째는 하이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설명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상위 어셈블리는 하이 어셈블리를 하나의 부품처럼 인식을 하게 되고 하이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메이트는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메이트도 하나의 피처이기 때문에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용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 만드신 다음에 상위 어셈블리에서는 아무래도 메이트 개수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빠른 어셈블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부품 패턴의 경우에는 네, 메이트를 역시나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동일한 부품이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경우에는 부품 패턴 사용을 해서 네, 메이트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형상은 간소화시키는 방법도 하나가 되고요. 간략 부품은 보여드렸고요. 자, 혹시나 버전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컨버전 하면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가장 최신 릴리즈로 파일들을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그래픽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리얼뷰, 약간 사실감 있는 그래픽이 표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그래픽 표현, 뭐 그림자라던가 아니면 모서리 음영 표시 이러한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 줌으로 해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또 기능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등을 제어해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메이트 고려 사항인데요. 메이트를 부여할 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즉 회전체 같은 경우는 동심 메이트만 들어가게 되면 회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지시켜 주기 위해서 별도의 메이트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과도한 메이트 때문에 속도가 감소화되기도 하죠. 자, 특히 솔리드웍스 2014 버전 이상부터는요, 동심 메이트에 회전 잠금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심 메이트를 부여한 부품이 회전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메이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심 메이트만으로도 회전 자체를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쪽에서는 도면도 역시 간략 도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된 상태로 오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형 어셈블리 모드와 스피드팩 그리고 표시 상태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4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